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대표로 여유있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1차 투표 때 과반을 그냥 넘겼기 때문에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씨야 그냥 나온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당선이 됐는데, 주로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안철수가 진다. 호남 세력이 이미 안철수를 버렸다. 그래서 천정배나 정동영이 돼서 문재인 측과 이 합당 들어간다. 그렇게들 많이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미 미디어 TV 2주 전에 안철수가 넉넉히 당선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른 보수 인사들이 그 두 가지를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이 수도권에 50대 한 초반 정도, 좀 과거는 좀 운동권 출신이지만은 종북 좌익에 경도된 지금의 문재인식 운동권하고는 결별한 좀 이제 개혁된 운동권 이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깔렸어요. 거기에 좀 괜찮은 분들, 쉽게 얘기하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이 문재인과 합치는 거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의 지지가 거의 절대적이었고, 천정배나 정동영은 문재인에게 흡수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자체로 낡은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었던 게 있고, 호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호남이 지금 지지층이 전부 다 문재인 쪽으로 갔지만은 국민의당으로 넘어온 이 호남 세력은 이미 친문하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갔다가 넘어온 사람들이라서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죠. 지금 국민의당에서 빨리 슬쩍 넘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은 이 탈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호남의 이 국민의당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심 인물인 박주선 같은 사람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하부 조직에서 이 친노와 부딪혔던 사람들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티면서 안철수가 쉽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당선된 데는 그런 국민의당의 특성도 있지만은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수도권과 호남 세력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보수 정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대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안철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중도 플러스 보수를 안철수가 다 먹어버리면은 문재인과 한판 붙을 수도 있고, 지자체 승리, 총선 승리, 차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치공학적 계산도 있는 거죠. 안철수 씨가 수시로 문재인 관련해서 아주 독선과 오만, 사법정의를 내팽개친다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미 문재인 측과는 감정적,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합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역시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죠. 자,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금 문재인 거의 이중대 아닙니까? 이해운 씨는 문재인이 너무 잘해서 겁난다 이런 미친 소리 해대는 사람이고, 홍준표야 문재인에게 그냥 목줄을 잡혀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연말까지 아무 비판도 안 하겠다. 그리고 막 보수 내부에서 칼질하고 다니면서 문재인에게 귀여움 받을 짓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의 지금 70몇 프로 지지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야당,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문재인 앞에 엎드려 기는 것도 문재인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뭘 잘못했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붙어줘야 되는데 그냥 엎드려 기어버리는데 그냥 문재인이 그런 대로 조용하고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문재인하고 자꾸 각을 세우고 들이받기 시작하면요, 안철수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 그냥 늘 보수만 찍었던 사람도 안철수 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훈하고 홍준표가 안 싸우니까. 그러면 단지 지지율만 높아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탄핵 세력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이 사람 전체와 자유한국당의 최소 40여 명, 나경원, 정진석, 심재철 등 이건 탄핵 공범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요. 묶을 수 있는 공통 요소가 있는 겁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는 개혁 보수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거를 안철수, 김무성, 자유한국당의 정진석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정당을 잘 보면요, 요즘 홍준표를 데리고 놉니다. 홍준표가 뭐 박 대통령은 출당하니 마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린 신경 안 써, 이러기도 하고 친박 팔적도 다 내쫓아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 왜 그러냐면요, 바른정당에서는 이미 홍준표와는 같이 놀지 않겠다, 필요 없다. 안철수 국민의 정당, 자유한국당의 한 40석의 탄핵 세력, 이미 이 바른정당에서 12명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작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서 100석 가까운 야당을 만든다. 그 플랜에 홍준표와 그의 줄선 보수파리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새 판이 좀 짜여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과 각을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홍준표는 문재인 딸랑이니까 안철수가 문재인과 각을 세우면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받았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홍준표는 지금도 뭐 10% 이런데 안철수한테 다 뺏기죠. 보수표 다 뺏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 또 출당하니 마니 막 칼질 막 썰다가 완전히 제가 볼 땐 막 5% 이하로 그냥 막 추락해버릴, 그렇게 될 겁니다. 뭐 한두 달 안에.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은 탄핵 세력을 중심으로 다 넘어간다, 저쪽으로. 그럼 남은 누가 남냐? 친박과 탄핵 반대한 정도. 요 정도 남아있겠죠, 자유한국당에.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다 빠져나가고 친박과 탄핵 반대 요거 남아있는 저당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는 당연히 아웃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탄핵 세력이 탈당하는 순간에 아웃당하고, 홍준표의 줄선 지금 보수파리들 있죠. 유석춘 보수파리들. 제 생각에는 이자들 아마 안철수한테 줄 서러 가지 않을까. 왜? 이쪽엔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탄핵 반대 세력 내에서는 나타나면 좀 돌맞는 상황이란 말이죠. 안철수 쪽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물론 안철수 쪽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수에서 탄핵을 했던 이 반란 세력과 보수 기회주의들, 특히 흔들려서 후원금 털면서 박 대통령 칼질하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싹 다 제거된다. 보수 진영에서. 한꺼번에 안철수 쪽으로 넘어간다. 다시 청정보수가 이제 되고, 보수의 이른바 리더십은 완전히 바뀌는 리더십. 기회주의, 뒤통수 리더십이 아니라 신뢰, 박 대통령하고 끝까지 무덤으로까지 가겠다는 이런 정도의 강단 있는 보수가 보수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가 좀 요즘에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문재인은 일단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쓰레기 보수를 좀 싹 다 안철수가 데려가 주면은 기회주의 보수와 탄핵 보수들,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제가 백모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세력이 탈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는데, 아니 백모는 뭐 지난번 탄핵할 때도 뭐 김무성, 유승민 탈당 못한다 그랬었는데, 김무성, 유승민이 그 당시에 탈당할 때보다는 지금 탈당하는 게 훨씬 쉽고, 탄핵을 반대했던 애들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하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글로 줄수로 갈 거예요. 아마 이 지자체 선거 앞두고. 저는 뭐 가급적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들 빨리빨리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발 정기 개편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